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는 2시 뉴스입니다. 서울에서는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마트24 양지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물류센터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9명 추가돼 총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왕성교회에선 지난 24일 30대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된 뒤 교인들의 추가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첫 확진자는 지난 18일 성가대 연습, 19일과 20일엔 교회 수련회, 21일에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21일 예배엔 1,7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돼 신도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성가대 연습과 수련회, 함께 예배에 참석한 1,7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이마트24 양지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마트24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어젯밤 9시쯤 확진 판정을 받아 물류센터 가동을 중지하고 센터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발열 검사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어 지난 25일까지 센터 상온 창고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물류센터 상온 저온 창고에선 각각 80여 명, 50명씩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외국인 입국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늘어나자 방역당국은 전국에 있는 외국인 밀집 시설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장의 방역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건설 현장 식당에서 소독과 환기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주영광교회에서 신도와 가족 등 지금까지 모두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군포시와 안양시는 오늘 주영광교회에 다니는 군포시민 7명, 안양시민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이 교회 목사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교회는 방역 소독을 마친 가운데 일시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방문 판매업체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산세가 조금 진정될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대전 연결합니다. 황정환 기자, 밤사이 추가 확진자가 1명뿐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확진자는 대전에서 1명입니다. 대전 동구에 사는 30대 남성인데요. 그동안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방문 판매 업체와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이 남성이 지난 24일 저녁 집 주변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을 확인하고 예배 참석자 130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남성의 직장이 충북 옥천으로 파악됨에 따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옥천 군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를 연결고리로 한 집단 감염 사태는 일단 진정 기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집단 감염이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74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로는 오늘이 가장 적습니다. 또 일일 검사 건수도 지난 24일 799건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다르게 20, 30대가 감염되고 있고 이들의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는 어제부터 대한민국 동행 세일의 하나로 한 백화점에서 재고 면세품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부권 최대 규모의 아울렛도 문을 열면서 주말을 맞아 대전에는 충청권은 물론 수도권과 전라도에서까지 쇼핑객이 몰리고 있어 방역당국이 감염 확산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집단 감염 사태의 최대 고비로 보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와 종교행사 자제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30여 개 주에서 증가세를 보였고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 수도 4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팀은 2달 만에 가진 브리핑을 통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증가한 주는 모두 30여 곳.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주 등 10여 곳은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밤사이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고통스러운 2주를 보낼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을 때보다 높은 최고치입니다. 재확산 경고음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언론 브리핑을 열어 2차 파동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경제를 빨리 재개했던 미국 남서부 등 일부 지역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무증상자가 많은 젊은 층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킬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But the thing that you really need to realize that when you do that, you are part of a process. So if you get infected, you will infect someone else. 백악관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브리핑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펜스 부통령이 주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19 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점을 둔 보건 전문가들과는 달리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를 개최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며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We still want to give people the freedom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we respect that. 주말 뉴저지에 있는 골프장 방문 일정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경제 봉쇄는 더 이상 없고 잔불도 곧 꺼질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잠시 후에 방역 당국의 정례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확진자 현황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50명대로 이제 확진자가 늘었고요. 51명인데 국내에서 발생한 게 31명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 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서울과 또 경기도에서 이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났죠. 이 영향 탓입니다. 네. 현재 1,054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자는 282명으로 치명률은 2.23%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의 집단 감염세가 지금 심상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라든가 지금 물류센터라든가 수도권에 집중돼서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일단 뭐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라는 데서 예. 이 신도가 1,700명이나 되죠. 최소 지금까지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성가대원하고 또 성가대원 중에 대부도에 이제 교회 MT를 갔는데 네. 아마 이때 확산이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다행히 21일 날 예배를 1,7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성가대원을 빼고는 성가대원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겠죠. 예, 예. 성가를 불러야 노래해야 하니까. 되니까. 저희하고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예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안양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경기도 안양에 있는 주영광교회라는 데인데 여기서도 네. 이제 11명의 지금까지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교회의 그 신도 수는 좀 적습니다. 60명 정도인데 일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마트 24의 경기도에 있는 그 물류센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마트 24 그 위탁물류센터라고 하는데요. 예. 경기도에 있는 위탁물류센터인데 여기 상온센터, 그러니까 저온센터가 있고 상온센터가 있다고 상온센터, 하는데 예. 상온센터에 근무하는 그 근무자가 일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온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80여 명을 현재 자택격리를 하고 또 검사를 진행 중인데 혹시 이 감염의 고리는 또 어디서 왔는지 이것도 조사 중입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호텔 직원도 있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호텔과 학교로도 번질 것이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교회에서 이제 감염이 돼서 확진이 되면 또 가족들한테 예. 또 옮길 수가 있고 또 일차적으로 그렇죠. 직장으로도 이제 접촉자를 통해서 갈 수가 있죠. 예.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 사우나 직원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관악구 왕성교회의 신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다른 분은 이대부고 교사, 서울에 있는 이대 부속고등학교 교사가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분은 또 왕성교회 신도와 접촉을 하신 분이고 또 서울대 학생도 신도인데 그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일부 서울대 건물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예, 관련 건물들은 지금 다 폐쇄된 상태이고요. 일단 폐쇄하고 소독을 소독을 하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면 다시 열게 되죠. 네네. 지금 한동안 수도권 못지않게 집단 감염이 확산됐던 곳이 대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진정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대전 역시 이제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일단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어제 신규 확진자가 2명, 오늘은 1명으로 이제 10여 명씩 나오던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판정을 받은 한 명은 또 24일 저녁 그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또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서 확진자 중심으로 해서 이 예배에 참석한 교인 130명도 또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방문 판매 업체, 수도권이든 대전이든 또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교회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이전에도 계속 확산된 적이 있었던 곳이어서 주의를 저희가 하고 있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주의하고 거리 두기를 펼친다 해도 좀 한계가 있는 장소인가 보죠. 일단 뭐 교회 같은 곳도 방역 예. 수칙을 잘 지키고는 있습니다.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끼어 합니다만 앉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이제 합창을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비말이 튈 수가 있었겠죠. 예. 또 같이 또 MT를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서 또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교회 또 이제 내일이면 또 예배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게요.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모임 같은 것은 자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시아와 유럽 쪽은 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걱정입니다. 갑자기 또 늘었어요.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 미국은 계속 번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예, 예. 50여 개 주를 갖고 있고 유럽의 예를 들어보면 유럽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해서 뭐 옆에 있는 스페인, 그 후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번져 나갔지 않습니까? 미국도 처음에는 뉴욕과 뉴저지주 동부에서 시작이 돼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 뒤에 지금은 LA 쪽,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서부에서 쪽으로. 나오고 있고 또 밑에 쪽에 있는 플로리다, 또 애리조나, 텍사스 인구가 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예. 이쪽에서 또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하루 4만 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방역 당국의 브리핑 현장 연결된 것 같은데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6월 27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생이 전부 31명입니다. 신규로 격리 해제자가 145명으로 현재 1,054명이 격리 중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한 분도 발생하지 않았고 누적해서 치명률은 2.23%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운동시설 관련해서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한 명이 추가되어서 총 73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서 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19명이 발견되었고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 강남구의 역삼동 모임과 관련해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11명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상황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소재한 주영광교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감염 경로 등에 대해서 또 접촉자 분류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성남 수정구의 모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6명이 확진되었고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쿠팡 덕평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접촉자 196명 전원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전 상황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방문 판매 관련해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75명입니다. 이상이 지역사회 발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2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로는 미주가 1명, 유럽이 3명, 중국 외에 아시아가 16명입니다. 특별히 키르기즈스탄에서 10명, 카자흐스탄이 2명, 그리고 이라크 2명, 기타 2명 등입니다. 지난 6월 21일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서 해당 선박 선원 중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개발 중에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장 공여에 동의하신 분이
211명이 되었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경기도 분당구 보건소 직원 5명이 현장 활동 중 감염되었다가 치료 후 완치된 상황에서 고대 안산병원을 통해서 혈장 공여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주말을 맞아서 종교 행사, 종교와 관련된 소모임이라든지 수련회 등 각종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밀집해서 대화나 노래,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말을 맞아서 종교와 관련된 활동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모임, 수련회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현장 종교 행사를 실시할 경우라 하더라도 참여자 간의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며 또 발열 및 의심 증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필요하도록 유도하고 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 즉 노래를 부른다거나 소리를 크게 지른다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안산에서 유치원생들 중 발생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의심 신고 이후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오늘 오후 3시에 관계부처 회의도 개최되며 이 회의를 통해서 현장 점검 및 역학조사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재원 중인 모든 원아, 교사, 조리 종사자 및 환아 가족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 원아 및 종사자 등 202명 중에서 11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아 및 종사자 가족 접촉자 중에서 총 57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입원 중인 22명, 이 중에는 원아가 20명이고 가족이 2명입니다. 22명 중 15명의 환아에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의심 증상이 발생하였고 투석 치료를 받은 5명 중에서는 1명은 일단 투석 치료를 중단하고 호전 여부를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의 준수를 강조드리며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안전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리를 할 때마다 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함으로써 교차 감염을 막고 또한 조리자가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는 등 위생수칙을 지켜주실 것도 역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강압적인 봉쇄 조치를 풀고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유행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봐도 하루에 4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견되었고 유럽도 하루 확진이 2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기에 소위 얘기하는 2차 유행이 기우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파 집단들도 발견되고 있고 다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에 대한 원칙,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젠가 환자 발생이 조금만 가라앉으면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한 착각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변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나 사회복지는 물론이고 교통, 여행과 휴가, 교육, 유통, 경제, 안보나 국제관계, 심지어는 언론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야가 변화하고 있고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개개인의 활동,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음식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대면 방문 판매 활동 등도 코로나로 달라진 새로운 일상에서는 앞으로 크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가능한 시설이나 장소, 또 그러한 모임만 우리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사회 전체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았습니다.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활동을 하신다면 이번 주말 모임부터라도 대중장소, 공공장소, 또 가정과 학교, 일터나 종교시설에서 거리두기와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위생수칙, 그리고 QR코드로 출입 관리가 잘 이행되는지 유의하면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유행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칙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 누구라도 감염해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이충환 기자, 간략히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 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4만, 또 유럽은 전체적으로는 2만 명, 또 유럽도 많이 브라질도 뭐 하루에 1,000명씩 지금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재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다시 또 이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코로나19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예. 결국 지금 환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경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코로나19는 지금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엔 코로나19로 달라진 생활 또는 일상 이 완전히 바뀌어야 이 코로나19에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리고 달라져야 할 생활 방식에 우리가 적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아까 그리고 또 권준욱 부본부장이 그 혈장 공여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얘기했는데 혈장을 공유한 것의 어떤 중요성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 지금까지 공여 약속을 한 분이 211명인데 분당구 보건소 직원 5명이 한꺼번에 예. 공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 방역 일선에 있다가 이제 감염이 되셨던 분인데 완치가 돼서 이제 혈장 공여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상당히 치료제로 이제 개발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건데 이 예. 혈장 치료제는 중증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 혈장 안에 그 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이 항체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세계적인 유행이 이제 2차 사이클로 접어든 것 같다고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유럽도 잠잠에다 다시 늘고 있고 지금 아시아 쪽도 지금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또 계속 유입 환자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방심할 곳이 한 곳도 없군요, 지금. 코로나19가 종식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느 정도 봉쇄가 좀 풀렸습니다. 봉쇄가 풀리니까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약해지니까 다시 이제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이제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엔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속 예. 거리두기 또 새로운 코로나19 시대에 적응하는 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충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진행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그만두고 재판에 넘기지도 말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9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13명 위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검찰에 권고했는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심의위원은 이 부회장의 혐의 여부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칠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 법리에 대해서도 위원 간 긴 토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에 1년 반 넘게 계속되어 온 검찰의 삼성 승계 의혹 수사는 중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그동안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만큼 예상과 다른 결과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검찰은 일단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이번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를 참고만 하고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도입한 견제 장치인데다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모두 따랐던 만큼 이번 심의위 권고를 뒤집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 측이 미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무역 협상 결렬 가능성을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후에도 화웨이 등을 중국 군의 소유 기업으로 지정해서 제재 가능성을 열어놨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양국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홍콩 보안법과 타이완 문제를 자꾸 거론해 중국 지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열린 하와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제츠 정치국원이 폼피오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무역 협상 결렬 가능성을 넌지시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양제츠 정치국원이 미국이 중국의 일국 양제 원칙과 내정 문제를 건드리며 선을 넘은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이 중국 내 기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It's tempting for many, particularly in our business communities, who make money in China to say we must calm tensions and simply accept an increasingly belligerent CCP. That's nonsense. 이후에도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나바로 백악관 국장의 중국과 협상 결렬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진화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화웨이 등 20개 중국 기업을 인민해방군 후원 명단에 올려 최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의 화웨이 등에 대한 추가 제재는 미친 짓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 상원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 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국무부는 관련 중국 전 현직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양국의 갈등 고조 상황에 지구촌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5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